김대식의 병실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병실 천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수술 직후라 대식의 몸에서 미약하게 퍼져나오는 피냄새가 섞여 이곳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무철은 떨리는 손끝으로 천천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전부터 주머니 속에서 구겨지고 또 구겨져 가장자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희미해진 숫자들이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석진이 그 종이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버지가 늘 얘기하던 그 복권 설마 그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무철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얹은 듯 숨이 턱 막히는 표정이었죠. 그러다 이내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복권 맞다. 내가 술 취해서 그냥 장난처럼 너희 아버지한테 줬던 그거. 무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바닥에 복권을 꼭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당첨됐더라고.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종이가 지금 이 방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움켜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아지는 눈을 크게 뜨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진의 중얼거림이 작은 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은 눈빛을 부릅뜨고 무철에게 다가섰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 당첨됐다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 도대체 뭐였어요? 석진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먹을 꼭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석진의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듯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석진아, 미안하다. 나도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후회로 묻어났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대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힘겹게 목소리를 짜내며 그가 말했다. 무철아, 지금 뭐라고 했냐? 나 잘못 들은 거지. 대식은 손을 떨며 무철 쪽으로 내밀었지만 힘이 없어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복권 그거. 말끝을 잇지 못한 채 대식의 눈이 핏발이 섰습니다. 무철은 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니다, 대식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 복권 당첨됐다. 그것도 그냥 당첨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돈이야.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대식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해숙이 울먹이며 대식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지금 흥분하면 몸에 물이 와요. 하지만 대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떨리는 목소리로 무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대식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돈만 있었으면 이 병원비 때문에 우리 애들 고생시키지 않아도 됐잖아. 치킨집 문 닫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이렇게 간까지 떼어내는 꼴도 없었을 거라고. 석진이 아버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 몸에 물이 오면 큰일 나요. 하지만 대식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석진아, 너는 몰라.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너는 모른다고. 대식의 목소리는 병실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무철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나도 그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대식은 이를 악물며 무철을 노려봤습니다. 쉽지 않다? 너 지금 그게 핑계라고 하는 거냐? 너랑 나는 친구였어. 아니,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무철은 그 말에 숨이 멎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드리워졌습니다. 해숙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철 씨,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집 팔고 빚지고 애들이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철은 마치 그 눈물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 괴로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걸 들고 너희 집에 바로 찾아갔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을 냈어. 대운빌딩도 내 꿈도 다 놓기 싫어서 그게 내 가장 큰 죄야. 대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무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아, 그 복권 그거 내가 잠깐만 좀 봐도 되겠냐? 그 말에 석진과 해숙은 놀란 눈으로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은 무리예요. 아직 몸이. 하지만 대식은 고집스레 손을 뻗으며 다시 외쳤습니다. 나 그거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손으로 봐야겠다. 무철은 천천히 복권을 들어 대식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철은 복권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대식아, 사실은 내가 그 복권 당첨 사실을 몇 달 전에 알았어. 처음엔 이 돈으로 너 빚도 갚아주고 너네 치킨집도 살려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됐다. 무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욕심을 버린다고 해놓고도 결국 또 욕심을 냈어. 대운빌딩을 더 키우고 싶었어. 내가 가진 거 다 잃을까봐 겁이 났거든. 그 고백의 병실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식의 딸 김아진이 눈물을 훔치며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가 병원비 걱정에 하루하루 죽을 맛이었는데 삼촌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 복권을 숨긴 거예요? 아진의 울음에 석진과 미진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무철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알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아. 그래서 이번에 간 이식도 한 거야. 대식이를 살리고 싶었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였거든. 미자와 무철의 자녀들 태아와 서우도 이 모든 진실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무철이 보여줬던 집착과 이기심이 떠올랐고 이제서야 그가 변하려 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죠. 대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파왔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의 눈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무철아, 그 복권 나 줘봐라. 무철은 잠시 주저하다가 손에 꼭 쥐었던 복권을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대식은 그 복권을 한참 동안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놀람, 분노, 아쉬움, 그리고 지난 세월의 무거운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냐? 대식의 목소리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조그만 종이 한 장 때문에 몇 년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거야? 무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가가 젖어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식아, 정말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병실 안에 무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다 이렇게 돼버렸어. 내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너무 미안하다. 대식은 잠시 무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슬픔과 후회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철아,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만큼 잘못한 거야. 사실 나도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거든. 친구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어.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무철은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대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식아, 내가 그랬다고. 대식은 힘겹게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욕심에 눈이 멀었었어.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지. 지금에서야 겨우 알겠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철은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말끝을 흐리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복권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주어 종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병실 안을 메아리쳤고 흩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필요해? 이걸로 우리 다시 싸워야 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원망하고 울었는데 또 시작하란 거야? 대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대우는 이게 아니거든. 우리가 서로에게 대운이 되어야 하는 거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야. 무철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맞다. 내가 그동안 진짜 대운을 몰랐던 거야. 우리 가족, 친구 그게 내 진짜 대운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식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식은 잠시 무철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돈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고 서로 믿으며 살자. 무철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대식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알겠다. 친구가 가족이 내 진짜 대운이었음을. 두 사람은 병실 안에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는 듯한 긴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미자가 흐느끼며 무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무철 씨 이제 그만해요. 그동안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족도 대식 씨 가족도 다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이제 좀 평범하게 살아요, 제발. 미자의 간절한 호소에 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습니다. 미자야, 나 이제 너희만 지킬게. 다시는 돈 때문에 너희를 울리지 않을게. 태아와 서우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이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대식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우리 그냥 행복하게만 살자. 그 장면을 바라보던 무철은 가슴 깊숙이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대운이라는 것을. 며칠 후 무철은 대식과 그의 가족을 대운 빌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이제까지 두 가족의 갈등과 눈물이 얽혀있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며칠 후 무철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대식과 그의 가족을 대운 빌딩으로 불렀습니다. 대식 가족이 도착했을 때 빌딩 앞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긴장과 기억이 묻어있는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운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가족의 갈등과 눈물이 얽혀있던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무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식아, 이제 이 빌딩, 우리 둘이 같이 하자.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서 갖고 있는 건 이제 의미 없더라. 이 빌딩도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싶어. 내 가족도 함께 들어와서 같이 시작하자. 대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 채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안에 서려 있는 오랜 회한이 뒤섞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떨렸습니다. 무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이제 우리 서로 욕심 내려놓고 친구로서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지 말자. 이제는 진짜로 서로의 대운이 되어주자. 대식은 무철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싸움, 아픔을 겪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진짜 우리가 잡아야 할 대운이겠지. 무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마워, 대식아.
이제야 알겠다. 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게 진짜 대운이란 걸. 대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진짜 행운이 되어주는 게 가장 큰 대운이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헛되게 싸웠어. 석진과 아진은 부모와 무철 사이를 흐르는 묘한 감정을 눈치채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제 진짜 괜찮은 거죠? 무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웃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해숙은 조용히 무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무철 씨,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서로 믿고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요. 무철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돈 때문에 다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대식은 잠시 빌딩을 바라보다가 옛날처럼 다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빌딩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우정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 되겠군. 무철도 함께 빌딩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곳에서 서로의 대운이 되어주는 진짜 가족, 진짜 친구로 살아가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녹아내린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석진과 아진, 미자, 태하, 서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모두가 마음속 깊이 한 가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대운은 돈이나 복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모두가 대운 빌딩을 떠난 후 대식은 옥상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빛이 건물과 도로 위를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대식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대운이었어. 그 순간 시야 속에서 화면이 흐려지듯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무철과 대식이 천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웃고 뛰놀던 장면이 흑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단순히 친구로서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장면이 이어지면서 세월이 흐른 후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겹쳐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현재의 무철과 대식. 그 웃음 속에는 오해와 갈등, 눈물과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고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마음이 마침내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대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돈, 권력, 복권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와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대운임을 느꼈죠.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노을빛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대식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감정을 음미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 감사함, 그리고 묘한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 진짜 대운은 돈도 건물도 복권도 아니었어. 바로 사람, 가족, 친구였어.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옆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무철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식도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대운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카메라는 점점 뒤로 멀어지며 대운 빌딩 전체와 붉게 물든 노을,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돈도 건물도 복권도 결국은 사라지고 변할 수 있지만 친구와 가족은 끝내 함께 남는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진짜 대운이었다.